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내용은 주로 이자, 배당과 관련된 세제 혜택입니다. 소기업소 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공모부 동산집합투자기구, 비과세 종합저축, 우리사 주조합, 집합투자기구,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장벽 내의 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해서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제86조 23 소기업소 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86조 23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 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국민연금이 있다면 자영업자에겐 소기업소 상공인 공제부금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사업소득 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소기업소 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이 조항은 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87조의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2는 농어민이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규정합니다. 농어민이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에 저축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저축장려를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87조 27 공모부 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 27은 공모부 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거주자가 공모부 동산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공모부 동산집합 투자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제88조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축을 장려하고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88조 이사,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 이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규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장기적 재정 안정을 지원합니다. 제88조 2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 2호는 농민, 어민 및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가 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한 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89조 2 세금우대 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 2는 세금우대 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저축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권리 이전 등의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우대 저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과세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제89조 2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 23은 조합 등의 예탁된 금액에 대한 저율과세를 규정합니다. 농민, 어민 및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율과세를 통해 예탁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금융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90조 2 세금 우대 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0조 2는 세금 우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000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우대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명한 과세를 유지합니다. 제91조 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 2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를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제91조 25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 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 25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 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 신탁에 투자를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제91조 29 장병내의 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 29는 장병내의 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규정합니다. 현역병 등이 장병내의 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합니다. 제91조 20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 20은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합니다. 특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투자를 장려합니다. 제91조의 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 21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규정합니다. 특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제91조의 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22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특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납입한 돈은 연 840만원 이하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재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장기적 자산 형성을 장려합니다. 제91조의 2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23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 명당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이며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를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할 조항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읽고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